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입니다. 오전 9시 20분입니다.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그리고 북한군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려면 국군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이 마음 놓고 후방 걱정할 필요도 없이 북한군만 바라보면서 안보를 철통같이 지키도록 도와줘야 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국군을 상대로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말들이 너무나 살벌합니다. 친위 쿠데타, 내란 음모다 등등, 이게 전부 다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내용은 달랑 문서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문서도 국방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을 작성하고 또 그 문건을 문재인 정권에 넘겨준 겁니다. 파기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쿠데타를 계획한 문건을 보존하였다가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경우도 있나 하는 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면에 나온 국민행동본부 의견 광고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해설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청와대가 수사기관인가? 그렇다면 반군 선동 세력부터 엄단하라. 전시엔 국군이 국민을 지켜주지만 평시엔 국민이 국군을 지켜줘야 한다. 전시엔 국군이 국민을 지켜주지만 평시엔 국민이 국군을 지켜줘야 한다. 지금 평시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국군을 지켜줘야 합니다. 집권 세력이 국군을 괴롭히면은 집권 세력으로부터 국군을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글로서 또는 행동으로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국군을 지켜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 성명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 장교단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왜 수사부터 지시하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에 갑자기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사 대상인지 조사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돌아와서 비로소 관련 문건을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 수사단 편성에서 육군을 제외시킨 행위는 문제가 크다.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하였다고 합동수사단에서 김씨를 뺀 적이 없다. 군을 육군과 비육군으로 차별하면 군대가 적전분열한다. 김재규가 김씨인데 박 대통령을 시해했다고 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에서 김씨 성가인 사람을 수사단에서 다 배제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육군이 관련됐다 하는데 육군 숫자가 얼마입니까? 50만 되지 않습니까? 그 50만 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련했다고 해서 육군을 배제하라고, 수사단에서 배제하라고 한다면은 이건 누가 봐도 이 국군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국군이 육군 주도로 간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국군 통수권자는 그것을 다 통합해야 할 자리에 있는 분이죠. 3. 왜 촛불 계엄령이라고 왜곡하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 양쪽의 폭력화 가능성을 공평하게 언급하였는데 마치 촛불 시위대를 진압하려 했다는 선동적 표현이다. 그 문건에 보면은 촛불 시위대는 탄핵이 깎아되면은 혁명하겠다고 하고 태극기 집회에서는
내전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정부기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 질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국군의 신성한 임무를 다한 겁니다. 여기 헌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촛불계엄령이라고 해서 마치 촛불 시위를 진압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는데, 이거는 왜곡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그 문건에 촛불 시위를 진압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 걸 이런 식으로 계엄령까지 덧붙여 가지고 촛불계엄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4. 구체적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대통령이 왜 국방장관을 무시하고 직접 수사 지침까지 내리나? 독립수사단은 법적 근거가 없다. 무리하면 쿠데타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게 좀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정석대로 가면은 이것은 무혐의 결론이 내려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아주 나쁜 행태 하나가 본안에서 승부가 안 나면 별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별도의 약점을 캐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로 조작하는 거죠. 쿠데타 모의로. 쿠데타 모의로 조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권 세력과 군대가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국가적 불행이 초래됩니다. 지금 정상적인 군 경력이 있는 사람 치고 지금 진행되는 거 이게 쿠데타 모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집권 세력에 넘어가는 선동꾼들 말고, 분별력이 모자라는 국민 말고 정상적인 국민, 특히 군 장교단에서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집권 세력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5. 국방장관도 수개월 전에 보고를 받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데 누가 대통령에게 다른 판단을 보고하였나? 허위 보고로 해외가 있는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6.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은 국방부 공개회의에서 논의되고 문건도 보존하였다. 이 세상에서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계획서를 다음 정권에 인계하는 경우도 있나? 이건 코미디죠. 공개적으로 쿠데타를 모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쿠데타 계획서를 다음 정권에 인계해가지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잠시 계엄령 선포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엄령은 전시에 준하는 무질서가 생겨가지고 국가 질서가 무너질 때, 경찰이 무너질 때 군대가 출동하는 겁니다. 집권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권력 잡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질서 유지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계엄령이 펼치냐? 여기 기무사가 계엄령을 선포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을 선포할 자격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자꾸 걸고 들어가는데 안보실장이 계엄령을 선포합니까? 합참의장이 합니까? 육군참모총장이 합니까? 아닙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 3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이 있었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었습니다. 한다면 그때 그 황교안 권한 대행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이 임명됩니다. 계엄사령관은 통상 과거에 보면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는데 요사이는 계엄법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보니까 합참의장은 지금 군사작전에 집중해야 될 뿐이니까 육군참모총장이 하는 게 좋겠다.
육군참모총장은 대북 작전을 책임진 사람이 아니니까 이 질서 유지에 전념할 수 있다. 아주 합리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왜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령 사령관직을 주어가지고 쿠데타 음모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소설을 막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소설은 삼류, 사류 소설이죠. 뭐 소설이란 것도 좀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더구나 우리 계엄법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계엄령을 선포한 즉시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결의해버리면은 당장 해제해야 합니다. 그럼 작년 3월에 설사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 국회가 3분의 2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한 그 국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걸 다 생략하고 선동꾼들이 선동 언론의 지원하에 지금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속지 않겠지만 국민 중에 상당수가 속으면 안 되죠. 평시에는 국민이 국군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이 반군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7. 최근 반군 세력이 선동 언론과 짜고 쿠데타 운운하니 청와대 비서실이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반군 선동에 정권이 가담하면 나라가 유지되나? 이 청와대 비서실이 지금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누군가가 자꾸 기자들한테 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 계엄 문건에 병력 배치 있는 것 보고 경로. 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나? 서울 주요 시설에 배치될 부대명 나열, 참고문서 형태로 포함. 문 대통령 이달 5일쯤 보고받아 청 점정적으로 심각성 인식. 청 육군총장 계엄사령관 합참의장은 북전념 부분도 문제 삼아. 중요시설, 예컨대 청와대 현 방어 병력이 군 2,400명, 경찰 500명, 추가 투입 34단 1개 여단, 1공수여단. 만일의 사태에 우선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령이 펴지면은 이런 병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데, 이게 왜 화가 나죠? 아니, 계엄령은 군 출동 계획서입니다. 그럼 당연히 군 출동 부대 병력이 동원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부대 병력 동원이 없는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군 병력 동원 병력 배치가 적혀 있다고 화를 냈다면은, 이 브리핑을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의 작동 원리, 계엄령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문 대통령을 창피 보이려는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이런 브리핑을 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 계엄 문건에 병력 배치 있는 것 보고 경로. 그러면 계엄 문건에 병력 배치가 없어야 됩니까? 계엄 문건에 병력 배치 계획이 없다면은 그거는 공상소설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명색이 군대의 계엄령 검토 계획서인데 병력 배치가 있다고 화를 냈다 하면은 오해를 낳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낳도록 하는 이 비서진 이번에 이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함정에 빠졌어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비서실을 바꿔야 합니다. 반군 성향이 강하고 군의 기본적 작동 원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8. 헌법 제5조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을 국군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하였다. 지금 국민행동본부의 성명서입니다.
국가 질서가 붕괴되었을 때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군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출동하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 이행인데 이를 쿠데타로 모는 자가 있다. 좌익이 폭동할 때 군대가 구경만 하도록 함으로써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한 예행 연습 아닌가. 지금 반군선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성향이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또는 대한민국의 비판적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선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국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민행동본부가 걱정하는 이런 사태, 좌익이 폭동할 때 군대가 구경만 하도록 함으로써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한 예행 연습으로 국군은 어떤 경우에도 출동하지 않도록 미리 손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이런 반군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가 질서 유지를 국가 질서 유지 업무 자체를 쿠데타 업무라고 몰면은 군대가 나라가 넘어가더라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죠. 구경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9. 이왕 수사단이 만들어졌으니 가장 먼저 이 문건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여 엄단하라. 10. 전시에는 국군이 국민을 보호하지만 평시엔 국민이 국군을 지켜야 한다. 국군을 모독하는 불순 세력으로부터 국군을 지키자.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대한민국 안에 반군 선동 세력, 그 모든 압박이 국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위대한 역사를 가진 군대입니다.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간성이었고 근대화의 기관차였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핵무장한 북한을 꺾고 자유통일하여 8천만 민족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길의 뒷받침을 해야 할 위대한 군대입니다. 위대한 군대를 적전 분열시키고 핵 앞에서 분열시키는 반군 선동은 엄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